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악셀 하케의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입니다. 무례한 시대, 품위 등의 단어의 정의는 아마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다 보면 아마 많은 부분이 공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공감되었던 문장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존에 필요한 일종의 본능적 감각이 있다고 믿어왔다는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공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기본적인 예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저자의 생각을 깨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예의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공간이든 폭력적으로 서로를 헐뜯기에 바쁘고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도리어 보행자에게 욕을 하고 자녀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보험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공정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만행을 저지르는 등의 사례를 본다면 저자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품위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치 친위 대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은 정직하고 품위 있고 충실하며 동지애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학살을 일으킨 그들이 지켜야 할 원칙에 품위가 거론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자유나 진실, 정의와 같은 개념들이 고유의 뜻이 아닌 전혀 다른 의미로 어떤 집단에서는 사용될 수도 있고 무지한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들밖에 모르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런 단어들이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고유한 의미와는 대척점에 존재하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품위를 정의하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모든 단어는 국어 사전에 정의가 있고 사람마다 다른 정의를 내리겠지만 저자가 정의한 품위를 보았을 때 제 생각과 크게 다르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정의로움, 공평함을 연상시키고 타인과 연대할 때 느끼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을 포함하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원칙을 지키려는 생각과 타인과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열려있는 태도 그리고 공명정대함을 연상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원칙을 지키려는 생각과 태도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품위는 각각의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매번 새로운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시대에 우리가 사는 지금 지켜야 하는 품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자는 자문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소속감, 연대의식 등의 단어의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으며 타인과 공존하는 방법을 고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품위는 타인과 잘 지낼 수 있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사례처럼 가족 식사를 할 때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꺼내 일만 하는 아빠를 보며 가족조차도 배려하지 않는 지금 사회를 저자는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상황을 역사학자 티모시 같은 애쉬가 인터넷을 표현한 단어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하수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봤을 그 자리에서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빠의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배려하지 않는 아빠는 품위가 없다고 저 역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더라도 인간은 어딘가 속하길 원합니다. 자기들만의 리그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데요. 이때 역시 품위가 없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거보다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면서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안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감도 느끼게 되는데요. 문제는
자기가 속한 집단만 옳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투쟁하는 등의 배려 없고 예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며 지위나 권위가 높은 사람들의 태도를 소셜미디어나 대중매체를 통해 보더라도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지금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품위가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정치인과 노부인의 대화처럼 서로 귀 막고 자기의 할 말만 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일말의 관심이 우리가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시발점이 되고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자기의 것만 집착하고 자기를 잃지 않겠다는 강박관념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관심 등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에 저자의 속상함이 책 구석구석에 묻어났습니다. 사회의 공동체원들이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들을 시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난해함을 견뎌내며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배려하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는 왜 품위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자꾸 문제를 단순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너네 편 아니면 내 편으로 갈라서려고 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아니면 배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찾으려고 하고 줏대 없이 선동자를 따르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나에게도 피해를 주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며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공명정대해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품위 있는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해결책이 없을 것만 같은데 저자는 대화를 하라는 솔루션 하나를 제시합니다. 말하고 대화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대화하려는 노력을 현대인들은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에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대화도 힘들지만 이해와 설득,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자세는 아마 더 힘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용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 역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대화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서로 물고 뜯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조금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년 7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2003년에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은 15째 구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얀 울리히와 바스크 출신 이반 마요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암스트롱이 응원하던 관중의 비닐봉투에 핸들이 휘감겨 넘어지게 되며 울레히가 선두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왔는데 울레히는 암스트롱을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일어난 암스트롱은 엄청난 속도를 내며 종합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암스트롱은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 모든 사이클 기록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울레히의 행동을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승, 성공, 선두에 올라서는 것보다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울리히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묵살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너 혹은 에티켓을 이야기하면 독일에서는 아돌프 크니케라는 인물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크니케는 인간 관계에 대하여 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인간 관계의 법칙은 단순히 관습적으로 몸에 밴 예의가 아니고 정치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로 자리 잡아야 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도덕성과 분별력을 통해 우리가 속한 체제를 든든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품위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책임처럼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해 도덕성과 분별력이 저절로 생겨나야 한다는 크니케의 이야기를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간들의 성품을 자세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문장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생각을 했지만 자신을 지키고 내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 선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것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내 탐욕을 위하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 행동, 태도로 분명히 잘못됐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품위라고 하는 단어를 저자는 선택을 했지만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이해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이고 경청이며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노력이 작지만 사회를 살만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조금씩 노력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품위 있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